네, HBR 오늘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파괴적 혁신. 제목부터가 What is Disruptive Innovation? Disruptive Innovation이 뭔지 알아? 뭐 이런 도발적인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네, 이분이 95년도에 20년 전에 썼는데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라는 듯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 잘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잘못들 이해들 하고 있고 잘못 적용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냥 파괴적 혁신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하면서 원래 이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의를 딱 내려줍니다. 내가 말한 디스트럽션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였다, 과정이었다. 질문은 이거였던 거죠. 아니, 어떻게 작은 회사가 거대한 회사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었던 거지? 그 이유가 뭘까를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라 하는 것은 이제 theory,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설명으로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존재감 없었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나중엔 결국엔 거대한 회사의 몰락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나. 근데 이제 요거를 참조해라 해서 2001년도에 그림을 따왔는데 뒤에 나오는 이 논문에 이 아티클에 나오는 그림이랑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고객이 원하는 게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 자,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거고 요거 좀 저렴이 버전. 요 정도에서 이제 시장이 있는데 이제 기존의 대부분의 회사 혹은 마켓 리더들이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발전을 해 가고 있어요. 그럴 때 파괴적 혁신을 이제 딱 한 어떤 기업에선 거기에 맞는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 여기가 시장인데 그 시장의 요구에 한참 못 미쳐. 아니 저 뭐야? 뭐 장난감 같이 뭐 이런 이 정도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데 대신 가격이 굉장히 싸거나 혹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서는 이제 발전 속도가 비슷한 것처럼 나왔는데 때로는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완전히 너무 저렴해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다. 파괴적 혁신이고 그런 디스트럽티브한 기술들이 이런 발전 구도를 가져간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기존의 시장에서는 이게 관심이 없는 거죠. 신경을 안 썼어. 근데 얘가 발전 속도도 빠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저렴하니까 이 어느 순간 주류 시장에 훅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신경 안 쓰고 있다, 당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실까 합니다. 또 나올 거예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원이 또 이거였어요. 자, 우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버가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냐?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론적으로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그거 아니다.
아, 그럼 뭐야? 저렇게 성공했는데, 아, 그거는 좀 예외적인 거다.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예외적인 거를 일반적으로 모델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파괴적 혁신,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보통은 좀 저가 시장에서 시작하거나 새로운 시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버는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주류 시장에서 시작이 됐고,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이런 혁신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처음에는 없는 거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주류 시장에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마치 사람들이 우버를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의 대명사처럼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좀 그 이론을 만든 학자로서 바로잡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로잡는 게 중요하냐,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 과정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프로세스 단계가 있다. 어떤 짠 이게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 그런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있었고,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다를 수 있다. 다르다. 애당초 다르다. 그리고 아무리 파괴적 혁신, 그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을 이라 할지라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마치 성공한 벤처는 모두 다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야, 무조건 디스트럽티브 해야 돼. 그거 아니면 아닌 거야 라는 식의 접근 방식, 그런 말들은 좀 조심스럽게 좀 우리를 잘못된 전략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자라던 상품이나 서비스는 기존 그에 맞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무조건 모든 걸 다 디스트럽티브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아티클에서 나왔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류 시장. 주류는 이 정도를 원해요. 평균 제일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건 되게 고가의 상품. 얘는 저렴이 저가 상품. 그러니까 시장인 거죠. 요 초록색으로 제가 선을 긋은 건 시장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존의 주류가 이제 이 선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겠죠. 뭐 여기 이제 이 선도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뭐 2, 3위 업체가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쭉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있죠. 근데 어느 한 시점에 주류 시장이 여기 있을 때 누군가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해서 디스럽티브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겁니다. 근데 뭐 거의 때로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있을. 이 주류 시장에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저거 뭐야? 뭐 장난감이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예로 옛날에 필름 카메라가 대세일 때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어요. 화소도 안 좋고 뭐 찍었는데 뭐 사진 같지도 않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워낙에 가격이 저렴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필름 카메라는 필름 한 장 한 장을 사야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지울 수가 있잖아요. 찍고 지우고. 그러니까 필름 가격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점점 발전하면서 어느덧 주류 시장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핵심은 이겁니다.
처음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무슨 말이야? 처음엔 기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저 뭐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훅 치고 올라오는 거죠. 이게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의 핵심이랄까? 처음엔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빠른 속도로 주류 시장으로 치고 올라온다. 자, 우리가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렇지,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필름 카메라 다 없어졌죠? 자, 그러면 당시에 필름을 만들던 회사들은 뭘 잘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더 고품질의, 그 당시에 또 필름 회사들끼리 막 싸웠겠죠. 필름 카메라 회사들끼리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고민하고 마케팅 전략 세우고 뭐 전략을 또 세우고 했겠죠. 이 모델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 항상 예의주시해라 하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거죠. 기존 사업자라면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라면 이런 식으로 틈새를 이용해서 치고 들어가라. 자, 이러면 이럴 수도 있죠. 나는 훌륭한 경영자라서 두 개를 다 할 거야. 요것도 잘하면서 요것도 할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분리시켜라. 뭐 사업부를 분리시키던 회사를 분리시켜야지 뭔가 하나의 회사 내에서 이런 거를 같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조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으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자, 구글에서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을 치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떠올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게 뭐예요? 다른 길을 간다. 그렇죠? 디스트럽티브,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뭔가 파괴적 혁신하면은 뭔가 다 때려 부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보시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해서 기존 비행기들이 가던 주류를 다 때려 부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자, 어떤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거, 야, 파괴적 혁신이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애. 이런 느낌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근데 단어를 이렇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제 느낌이 그렇게 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으로 그냥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무조건 그 추세선, 어떤 추세선을 어떻게 해서 공략하느냐, 이런 접근 방식인 거지,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아닌 건 다 없어져야 할 지나간, 시대가 지난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기존 사업자라면 기존 사업자 관점에서 이런 기술들의 방어를 해내야 되는 거고, 신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접근 방법, 전략을 가르쳐주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론이, 이 아티클을 처음 시작할 때 뭐였죠? 이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오해를 받고 있고 좀 잘못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셨죠? 잘 이해해서 올바르게 이론을 적용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